여러분, 오늘은 진지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당신은 정말 당신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느낌? 나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분명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마음과는 다른 결과만 마주할까? 그럴 땐 이렇게 느껴지죠. 이건 분명 내가 잘못해서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오늘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사고방식을 깨트릴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을 관통하는 연금술, 세상과 인생을 끌어당기는 법을 알려주는 놀라운 지혜서입니다. 이하영 작가의 인생의 연금술. 이 책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했구나.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 결과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이 영상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세상이 다가오는 방식.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하영 작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펼쳐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노력은 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가? 이 책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노력은 결과라는 등식을 완전히 뒤엎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보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는 나의 생각, 말, 행동,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선 반드시 연, 즉 토양, 햇빛, 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열매, 과가 맺히는 것이죠. 이 연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세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준 선물에 감사하고 그만큼의 선물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 기부, 봉사, 나눔, 베품. 이 모든 것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기적 이타심, 무주상보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마음이야말로 결국 나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선물이 많을수록 그 선물이 연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나눔. 제 지인 중 한 명은 20대 후반에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입니다. 성공했지만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던 중 그가 작게 기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00원,
5만 원이었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각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삶은 더 단단해졌고 결국 그는 자신이 기부했던 기관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찾은 거죠. 감정의 연금술, 삼그의 지혜. 이하영 작가는 감정의 다스림도 아주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을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경험으로 바라보면 인생은 문제집이 아닌 여행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3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1단계, 그렇구나 알아차리기. 2단계, 그럴 수 있지 허용하기. 3단계, 그러라 그래 흘려보내기. 이 세 문장이 바로 우리 삶의 안개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건 결국 어떤 길을 가도 득과 실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그냥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는 늘 2명의 나와 함께 오늘을 살았다. 그 미래의 나를 살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진짜 삶의 연금술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곧 미래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이란,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른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혹은 책임질 가족이 있다고 어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하영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에이지다. 어는 어너스, 알아차림입니다. 지는 그레터 투드, 감사입니다. 이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경험을 피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삶의 작은 감정에도 민감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른의 품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과 감사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도구는 뭘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작가는 기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은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가 즐겁고 아침이 우울하면 저녁까지 가라앉는다. 하루가 그렇듯 인생도 그렇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을 때 삶은 평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분이 나쁘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시죠? 별다른 일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는 날들. 반대로 아침에 어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하루가 술술 풀리는 날도 있지 않으셨나요? 기분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 분배자,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기분입니다. 기의 분배, 삶의 기운이 어디로 흐를지를 정하는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분입니다. 삶의 안개를 통과할 때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안개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이유 없는 불안과 무기력함에 휩싸이는 순간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안개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조심히 지나가라는 표지일 뿐입니다. 자동차도 안개 구간에 진입하면 안개등이 자동으로 켜지듯 우리 마음에도 알아차림이라는 안개등이 켜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의 빛을 켜고 말하세요. 지금은 그냥 그런 시기일 뿐이야.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안개가 사라진 뒤 햇살처럼 찬란한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과가 아니라 인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지 씨앗일 뿐이니까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분은 이 삶에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잘 될 거야. 이 믿음, 이 자세,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연금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연을 저와 함께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